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 오전입니다. 제 루틴인데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듣고 11시쯤 라면이나 짜파구리를 끓여 먹는데, 오늘도 내일 출근 걱정은 잠시 접고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들으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옥상 달빛의 노래가 탁 나오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옥상 달빛이 원로 가수는 아니지만 왠지 좀 아련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억에 잠겨서 막 몇 글자 좀 끄적여 보다가 이렇게 짜파게티 아직 안 끓여 먹고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들추어보고 추억을 꺼내 먹는다고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웠던 일은 망각의 힘을 빌려 극복하고, 조금 힘들었던 기억은 미화시키고, 조금 좋았던 기억은 엄청나게 증폭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인생은 순간의 행복과 지속적인 고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통조차 추억으로 변환시키는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힘든 삶을 산 사람들도 늘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한 주도 다채로운 이유로 힘들었던 여러분을 위해 제가 추억 여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추억 여행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쓴 이 책, 나 아직 안 죽었다. 이 책이 또 추억 여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추억은 김과 바나나 우유에 관한 추억입니다. 제가 짧은 시 형식으로 끄적여 봤습니다. 여러분, 오글거리지만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기름과 소금 맛으로도 천상의 맛을 내던 엄마의 구운 김, 세월로 익힌 메주로 만든 외할머니의 청국장이 그립다. 별이 아무리 많이 달린 식당에서도 맛볼 수 없고 배달도 되지 않는 그 시절의 음식이 그립다. 입 천장이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국물과 활화산 같은 열탕이 시원하다던 두 아들을 씻기고도 바나나 우유 하나로 거뜬했던 젊은 아빠가 그립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몇 가지 더 들려드리면,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에 너무 작은 운동장이었습니다. 애들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저희가 크고 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운동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작아진 것일까요? 요즘 애들이 약해졌다, 버릇없다 하는 말은 고대부터 쭉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이 정서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유년기의 추억에 대해
몇 글자 적어본 것을 들려드릴 테니 다시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100m가 직선으로 뻗어있던 운동장, 아이들의 수호신 플라타나스 나무, 몸과 마음을 한 뼘씩 자라게 하던 탐구 생활과 방학, 학원에 가지 않아도 친구를 만날 수 있던 비좁은 골목과 그 골목을 가득 채우던 젊은 엄마의 힘찬 목소리가 그립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에 대해서 그리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 웃음은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 나이가 다 나올 텐데, 제 어린 시절에 저도 좀 기억이 희미하긴 한데, 코미디 프로에서 미래에는 공기와 물을 사서 마신다는 설정의 꽁트가 있었습니다. 이 꽁트를 보고 진짜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있는데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코미디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때의 자연환경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온종일 구슬치기와 고무줄 놀이를 해도 미세먼지 걱정 없던 청정한 대기, 갈증이 나면 서슴없이 마시던 수돗물, 다슬기와 송사리가 널려있던 냇가, 개발이란 이름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환경이 그립다. 다음 주제는 기술의 진보에 관한 저의 생각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배달의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더 게을러지고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속도로 우리 인간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채 기술의 발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도의 기술 발전이 전혀 반갑지도 않고요. 더딘 기술의 진보가 존재하던 그 시절이 저는 솔직히 더 그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생각을 짧은 운문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눈을 감고 또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커피 쿠폰 대신 음악을 선물하고 단체 문자 대신 크리스마스 카드를 고르던 시절에 손때 묻은 번거로움이 그립다. 며칠이 지나야 그날의 그 순간을 다시 볼 수 있던 필름 사진. 좋아하는 노래를 담기 위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던 더딘 기다림 후 찾아오던 황홀경이 그립다. 누군가의 일촌이 되기 위해 부지런한 다람쥐가 되었고 나를 닮지 않은 미나미로 파도를 타고 들리던 그 사람의 미니 홈피. 비밀스러운 개방성과 틈새 폐쇄성이 공존하며 버그를 일으키던 그 시절이 그립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추억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더 큰 법인데 추억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고 아름답게 포장 미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고 선한 의지를 가진다면 되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옛것들이 있습니다. 옛것이라고 무조건 낡고 오래되고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카피가 굳이 필요하지 않던 투박하지만 온정이 있던 시절이 그립다. 무엇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신화가 유효하던 시절에 무모한 낭만이 그립다. 자, 여러분, 추억여행 여기서 끝입니다. 슬프지만 내일은 다시 월요일이고 우리는 출근해야 합니다. 삶은 언제나 고되었고 다가올 날들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 단내가 나고 스트레스로 인해 위액이 역류할 정도의 힘겨운 날도 또다시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넘고 역경은 성장의 추진체로 사용하며 찰나에 불과한 행복했던 일은 영원처럼 길게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산삼보다 귀한 자양 강장제입니다. 안녕.